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결산이란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회계라 그러면 재무회계를 얘기하는데, 재무회계는 주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재무제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산부채 자본하고 수익비용, 그 5가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거의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1년이 다 지나갈 때 기말에 이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앞서 다른 것들과 같이 살펴보기 조금 껄끄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회계를 조만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뭐예요? 순환은 이제 서큘레이트, 이제 돌아가는 건데,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회계가 기말 될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순환되는지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순환 과정 마지막에 이제 기말이 되면은 장부를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들도 마감을 하고 손익계산서 계정들도 마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부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열심히 분기했잖아요. 그 마감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거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계순환 과정이에요. 자, 회계순환 과정의 개념. 기업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정보 이용자에게 검나 보고하여야 한다. 자, 이게 재무회계잖아요. 그죠? 최초로 회계상거래가 발생하여 이를 분개하고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회계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회계순환 과정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회계가 어떻게 순환되는지 다음의 순서로 검나 이루어진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기중이에요. 기중. 자, 기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게 됐냐면은 장부를 옆에 딱 끼고, 옆에 딱 끼고서 회계상거래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우리 회계상거래랑 일상적 거래랑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개해야 되면 회계상거래잖아요. 그래서 분개할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포착을 하는 거죠. 회계상거래를. 두 번째로 회계상거래가 일어났어요. 뭔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 변했어요.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분개를 하는데, 자, 그거를 적는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불러요. 분개장에다가 차변에 얼마, 대변에 얼마, 계정 과목과 금액을 각각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전기한다 그래요. 전기가 뭐냐면은 막 이렇게 찌릿찌릿 해가지고 그 배터리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미쳤냐라는 얘기다. 그죠? 그 얘기가 아니겠지. 자, 이전에서 기록한다. 즉 옮겨 적는 거예요. 분계장이 분개했던 거를 우리 총계정 원장이라는 이런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요 분계장이랑 총계정 원장, 이 두 가지를 우리 장부 중에서도 그 핵심적인 주요부라고 불러요. 주요부.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이렇게 열심히 회계상거래가 발생하고 분개하고 전기했는데 이제 기말이 되죠. 자, 시간이 흘러서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정전 시산표라는 거를 만들어요. 수정전 시산표. 시산표가 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기말에 뭔가 이렇게 분개를 수정해줘서 알맞게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 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 일단 시산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개를 해요. 자, 그런 수정 분개를 한 다음에는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겠죠. 자, 요거 333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기중에 3, 그 다음에 기말에 일단 수정 전 시산표 만들고 기말 수정 분개하면 수정 후 시산표가 겁나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수정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장부를 마감해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장부 마감은 BS 먼저 할까요? IS 먼저 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에요. 바로 IS 먼저 해야 돼요. 왜? 손익계산서에서 쭉 매출액부터 쭉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당기순이익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본에, BS상 자본에 5번째 이익이익금 있죠. 그게 뭐예요?
매년도 당기순이익을 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뭉쳐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먼저 계산이 돼야 BS의 자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순서는 손익계산서 먼저 마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재무상태표를 겁나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다. 근데 이 손익계산서를 마감하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손익계산서 항목인 수익이랑 비용이 있죠. 수익 비용 항목을 마감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집합손익 혹은 그냥 손익이라고 하는데 요 집합손익 혹은 손익을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마감은 사실 뜯어보면 요 두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입니다.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집합손익.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재무제표 작성할 때 역시 둘 중에 뭘 먼저 작성을 할까요? 그죠? IS. 이거 외에도 다른 재무제표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개니까. 자, IS 만들고 나서 역시 거기서 이익이 산출되면 그 이익을 바탕으로 BS 자본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각주가 들어있는데요. 각주는 그거예요. 일단 기말에 뭐 기준 그렇다 치고, 자, 기준은 뭐 열심히 하는 거고, 기말에 이제 결산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자, 결산은 결산 준비 절차,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이 있어요. 자, 여기 세 개 있죠. 자, 수정전 시산표 만들고, 수정분기하고,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요게 이제 결산 준비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하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게 결산의 본 절차가 되겠다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장부 마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죠. 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절차. 이렇게 결산 절차, 즉 기말이 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왁구를 여러분들이 333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실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시산표라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런 걸 얘기했었죠. 자,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에 기록된 내용이 자, 분기한 다음에 총계정 원장으로 정기하죠. 이전에서 옮겨 적죠. 그런 내용이 대처평균의 원리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겁나 확인하는 서식이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분기한 것들 모두 합계한 것을 말한다. 분기할 때 어떻게 돼요? 차변이랑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똑같이 적어주죠. 양쪽의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당연히 그거 싹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 분기한 거죠. 그거를 양쪽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차 금액은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음에 합계 그리고 잔액 시산표를 겁나 사용한다라는 얘기다. 자, 요거는 우리 그 K1의 프로그램에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그거를 잠깐 따왔는데, 일단 계절 과목별로 쫙 이렇게 양쪽에 분기한 거를 싹 모아놓은 게 합계예요. 합계. 자,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자, 우리 여기 가운데 현금이라는 계절 과목 있죠. 차변의 합기가 11억 9,900 얼마, 대변의 합기가 10억 3,200 얼마, 이런 식으로 현금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차변, 대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에 분기한 것만 쫙 해보면은 11억 9,900 얼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분기했던 거를 쫙 합쳐보니까 10억 3,200, 79만 8,26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잔액은 어디 남아요? 잔액은 퉁치고 남는 곳에 잔액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긴 11억이죠. 여긴 10억이고, 그래서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잔액은 1억 6,700, 25,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변에 겁나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잔액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합계하는 시산표를 이용을 해요. 여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까지 분기한 거니까.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이 잔액이 남아있게 되는데, 잔액은 원래 자기 집에 남아있게 돼요. 자기 집? 자, BS 그려보시면은 자산은 차변이죠.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은 대변이죠.
각각 자기 집에 남아있게 되고요. 비용은 왼쪽, 수익은 오른쪽이죠. 예, 걔네들도 각각 자기 집에 잔액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장부의 마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말되면 수정전시산표 만들고 수정분기했죠. 수정분기가 완전 중요한 개중요한 부분이야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수정분기 할 건데, 그 수정분기 한 다음에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죠. 그게 결산 준비 절차 끝나면 장부 마감하는 거예요. 본 절차. 자, 기말 결산 시 장부를 겁나 마감하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아. 그죠? IS를 먼저 마감해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자본을, 특히 이익잉여금을 겁나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손익계산서를 마감하고 난 후에 재무상태표 계정들을 겁나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앞서 살펴봤듯이,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을 겁나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집합손익 혹은 그냥 손익이라고도 하는 그 계정을 겁나 마감을 하게 된다. 자, 이 절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적으로 단기 중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겁나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자, 양쪽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그 분기를 쫙 했는데 수익이랑 비용만 딱 모아놓은 게 요거예요. 오른쪽에는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35만원 집계가 되고 임대료가 만원 집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상 요 정도만 치러봤어요. 자, 매출원가 20만원 발생했다 치고 이자 비용 만원, 복리후생비 다 비용들이죠. 급여 4만원 이런 식으로 왼쪽에는 비용, 그죠? 오른쪽 수익, 왼쪽 비용 집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해요. 일단은 그냥 얘네들 있던 거 그냥 패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수익은 대변에 분기했죠. 35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만원. 얘네들을 차변으로 끓여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상계하는 거죠.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얘네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다음에, 자, 집합손익 계정에 대변으로 겁나 적어준다. 자, 요거를 집합손익으로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별거 아니죠? 자, 이렇게 집합손익 계정으로 36만원 이렇게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만 죽이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자, 비용들, 자, 너네도 대변으로 따라와. 자, 얘네도 상계시켜서 겁나 패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 합계를 역시 집합손익으로 모으는 거죠. 자, 모아서 얼마냐 이거. 자, 27만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각각 반대쪽에 써가지고 싹 다 패 죽이면서 그 다음에 반대쪽에다 이 집합손익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집합손익 오른쪽에 36만원, 왼쪽에 27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수익과 비용을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집합손익 항목을 마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집합손익 항목을 어떻게 마감해요? 자, 집합손익 지금 대변에 36만원이고 차변에 27만원이죠. 상계시켜요. 상계시켜. 자, 그럼 순수하게 대변에 잔액이 남아있게 되죠. 9만원인가요? 네, 9만원. 자, 이렇게 집합손익이 대변에 순수하게 9만원이 남게 되는데 얘도 죽여버려. 자, 집합손익은 그냥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집계할 때 그냥 사용하고 다시 없애버리는 그냥 임시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자, 그래가지고 자, 여기다가 집합손익 9만원마저 패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순수하게 돈 번 거죠. 그죠? 수익 집계하고 비용 집계했더니 대변에 순수하게 9만원 남은 거죠. 요거 없애면서, 자, 요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증가, 즉 자본 항목의 증가이기 때문에 대변이죠. 그래서 이 9만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 수익과 비용은 계정은 일단 집합손익 계정이 모아지고 그 후에 이익잉여금으로 겁나 대체되는 것이다. 자, 각주가 있는데요. 자, 결국 지금처럼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이익잉여금은 증가 대변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반대로 비용이 더 크다. 그럼 결손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감소,
자동적으로 이걸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이익경험이 차변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항목들은 마감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재무 상태표 계정을 겁나 마감을 해보자. 자, 참고적으로 자산부채 자본 요 BS 계정의 마감은 총계정 원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총계정 원장이란 재고자산 파트에서 살펴본 T계정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자, 우리 상품 위에는 뭐예요? 기초, 그 다음에 밑에는 매입, 그 다음에 요 팔린 부분은 매출원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기말재고. 이렇게 우리 분석을 했었죠. 자, 근데 사실 요 T계정의 본질을 살펴보자면 자, 기초 밑에는 요 해당 계정 있죠? 지금은 상품이란 계정이니까 상품이 늘어나는 요인이 와요. 기초 밑에는. 자, 우리 회사의 상품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와야 되죠? 매입해야 되죠? 그래서 상품이 늘어나려면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말이 있는데 오른쪽에 기말 위에는 어떤 요인이 오냐? 자, 상품이 줄어드는 요인이 겁나 오게 되는 것이다. 상품이 우리 회사에서 줄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팔리면 되겠죠? 그죠? 팔리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팔린 부분은 우리의 전문용어로다가 매출원가라고 지금까지 불렀었죠. 그래서 사실은 속성은 기초 밑에는 증가, 기말 위에는 감소. 이게 바로 T계정의 총계정 원장의 속성이 있다. 자, 이전에 작성한 T계정은 상품 T계정만 했지만 다른 계정들도 모두 T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T계정이 있어요. 아시죠? 자, 각 주가 하나 달려있는데요. 자, BS 계정 이제 마감을 할 건데 얘네들의 특징은 차기로 겁나 이월된다는 점이다. 얘네들은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어가요. 계속. 반면 IS 계정인 수익과 비용은 단기에만 의미가 있고 이익경험으로 겁나 대체되면서 사라진다. 네, 돈 벌고 돈 쓴 거는 올해에만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역을 좀 지나가다가 그 노숙자 어떤 아저씨 한 분하고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노숙자지만 예전에 막 8, 90년대에 사업을 해가지고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막 외국이랑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무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돈도 잘 벌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또 돈 잘 벌면 자식도 많이 낳고, 또 그 다음에 결혼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자식도 막 10명 이상 되고 막 이런저런. 옛날에 굉장히 막 비싼 집에서 살고 애들도 좋은 옷 다 사주고 굉장히 그렇게 잘 살았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왜? 돈 번 거는 그때 돈 벌었던 거지.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재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BS. 예, 그죠? 그래서 BS 계정의 특징이 차기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토지. 그럼 토지는 차변에 BS에 적혀있죠? 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토지 차변에 적혀있죠. 내년에 2023년도에도 적혀있어요. 2024년도에 적혀있어요. 언제 없어져요? 팔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팔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BS 계정들은 계속 내년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렇게 2월이 된다. 됐죠? 자, 일단 자산 계정을 마감해 볼게요. 자, 현금 계정을 겁나 마감하시오. 자, 현금도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들은 모두 T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기 2월이 무슨 뜻이에요? 기초란 뜻이죠. 그죠? 작년에 있던 현금이 올해로 넘어온 게 10만원 있다. 자, 그 다음 기초 밑에는 현금이 겁나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 오는 거죠.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상품이나 제품 매출할 수도 있고, 뭐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현금 증가한 게 요 밑에 와요. 플러스 요인. 그 다음에 기말 위에는 감소하는 게 뭐죠? 마이너스. 자, 빠져나간 게 17만원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차기 2월. 자, 차기 2월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즉 기말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내년으로 얼마 넘어가는지 당연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이거 전문적으로 잘 공부를 하셨죠. 자, 차변합기가 30만원이기 때문에
대변 합계도 3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거기서 감수된 부분 17만원 패 죽여버린 다음에 기말은 13만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이게 장부 마감하는 거예요. 그죠? 기초 있다가 증가된 거 감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요 기말을 파악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산 말고 이제 부채랑 자본도 있죠. BS 계정에는.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변 항목이라는 것이죠. 대변 항목. 자,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변 항목들은 집이 대변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기초가 대변에 나타나요. 대변에 나타나고 기초 밑에는 증가죠. 자, 이런 식으로 거울을 딱 대본 거예요. 거울을 딱 비춰보면은 양쪽이 반대가 되겠죠. 자산과 부채 자본은. 여기는 감소, 여기 밑에는 기말. 왼쪽 오른쪽은 바뀐 거예요. 뭐 복잡할 건 없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죠? 자, 그렇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 자, 전기 2월 된 단기 차입금 부채 계정이 있는데요. 자, 작년에 넘어온 거 10만원만큼 넘어와서 기초 금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가했어요. 돈을 추가로 빌린 거죠. 뭐. 그래서 어쨌든 증가한 게 기초 밑에 22만원 적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소한 거, 뭐 빚을 갚던지, 뭐 상대방이 채무를 면제해주든지, 어쨌든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고, 단기 차입금이 감소된 부분은 겁나 18만원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자, 마지막 기말 얼마냐? 역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오른쪽은 32만원으로 계산이 되겠고요. 당연히 왼쪽도 합계 금액은 32만원이 될 것이니까, 자, 이 32만원에서 감소된 18만원 패 죽이면 기말이 되겠죠. 자, 바로 14만원만큼이, 자, 14만원만큼이 내년으로, 즉 차기로 2월 되는 단기 차입금 부채의 금액이 아닐 수가 없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이게 이제 그 BS 계정의 마감이에요. 자, 연수문세 후딱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이론상 회계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딱 보니까 기중에 한 거는 빼놓은 것 같아요. 그죠? 333인데 기중에 회계상거래 발생하고 분기하고 정기하고 그거는 빼버렸고, 제가 보니까 수정전 시산표도 뺐어요 지금. 자, 수정 후 시산표 만든 다음에 수정 분기 하면 되겠죠? 미쳤냐나 생기다. 네. 수정 전 시산표 만들고 수정 분기 해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거죠. 안 돼요. 2번도 틀렸어요. 1, 2번 제껴. 수정 분기를 해야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산부채를 먼저 마감해요? 아니,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구체적으로 집합손익까지 마감하고, 요게 IS죠. IS 한 다음에 BS, 자산부채 자본 계정 마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3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암기상이에요 여러분들. 암기상 아니죠. 그죠? 이해하시면서 푸는 거예요. 자, 역시 2번 회계수단까지 가장 올바른 것은, 얘는 거래식별이 나와있네요. 일단 기준도 나와있어요. 기준. 자, 거래식별 한 다음에 전기 한 다음에 분기. 아니, 회계상 거래 발생하면 분기하고 전기하는 거죠. 틀렸고, 요거 맞아요. 거래식별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얘는 뭐 수정 후 수정전? 아니죠. 왠지 정답이 2번일 것 같은데. 자, 333으로 풀어볼게요. 자, 기중에 거래, 회계상 거래, 분기, 전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정 전, 그 다음에 수정 분기, 수정 후. 오케이. 두 번째 3. 그죠? 이제 수익비용 계정 마감하고 집합손익 계정 마감하고 자산부채 마감하고 마지막 재무제표 작성. 3. 마지막 3. 됐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암기하면 한도 끝 없어요. 한도 끝 없어가지고. 다음 중 집합손익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얘는 이따가 사라지는 약간 임시적인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재밌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수익 계정의 잔액을 손익 혹은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에 대체한다. 맞죠? 수익은 원래 대변인데 기중에 분기했던 거를 차변을 패 죽이면서 집합손익 계정의 대변으로 그걸 금액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계정의 잔액을, 비용은 차변인데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한다. 맞죠? 차변에 있던 거를 다 싹 다 패 죽이면서 집합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그 금액을 모았었죠.
자,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잔액을 손익 계정에 대체한 후에는 잔액이 빵이 된다. 당연하죠? 기중에 붕괴했던 거 양쪽으로 다 크로스해서 패 죽여버렸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빵이에요. 남아있는 거는 집합손익 혹은 손익 계정일 뿐.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익 계정, 집합 손익 계정의 잔액을 단기 순익 또는 단기 순손실 계정에 대체한다? 아니? 아까 뭐 했어요? 이익잉여금으로 갔었잖아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증가시키든지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감소시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순익이라는 거는 IS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자, 회계 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 맞아요. 장부 마감을 먼저 하고 그거를 기초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겁나 구분할 수 있다. 예비 절차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분계,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요. 본 절차는 장부 마감이죠. 그래서 IS 수익 비용 마감하고 집합손익 마감하고 그 다음에 BS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고. 자, 3번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의 기말장에는 다음 회계연도 2월 되지 않죠. 맞죠? 네. 아무리 과거에 돈 잘 벌면 뭐예요? 얘네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집합손익으로 모아지고 그 집합손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고 그 자체는 올해는 다 소멸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이 정답이겠는데요.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금을 마감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계정을 사용한다. 미쳤냐 하는 얘기다. 그죠? 얘네들은 그 수익과 비용을 패 죽이는데 걔네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계정이죠. 임시적으로. 4번 틀렸고요. 자, 5번 시산표.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상 A, B, C에 들어갈 금액의 합은. 자, 합계가 금액이 양쪽에 나와있죠. 요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분기했던 것들을 싹 모아놓은 게 양쪽으로 있다 그랬죠. 현금도 뭐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차대면에 분기가 되는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잔액은 둘 중에 큰 거. 그죠? 얘네들은 퉁친 금액이 잔액이죠. 일단 A를 보면은, 자,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왼쪽에 남아있게 되는데, 잔액이 만원 떴다는 얘기는 요 대변 24만원보다 만원이 더 크다는 얘기죠. A는 25만원이에요. 자, 외상매출금. 자,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변에 있는 31만원보다 2만원이 크니까 잔액이 차변에 떴겠죠. 그러면 33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잔액이 대변에 만원이 떠있는데, 자, 차변에 11만원보다 만원 큰 게 대변 금액이니까 12만원. 자, 이렇게 해서 3개 겁나 더해주면 되죠. 정답은 70만원? 네, 정답은 4번으로 겁나 체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6번 다음 중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합계잔액 시산표는 왜 만들어요? 지금까지 분기한 게 대차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한 경우, 요런 거 찾을 수가 없죠. 왜? 자, 예를 들어서 현금 1억 주고 건물 1억을 사왔는데 반대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차가 안 맞아요? 그래도 맞죠. 양쪽이 1억이니까. 그런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못 찾아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한 경우, 역시 현금 1억 주고 건물 1억 사왔는데 둘 다 분기 안 했으면은, 그러면 대차가 맞겠죠. 이것도 발견 못해요. 차변과 대변은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양쪽 1억씩인데 그 대신에 현금 5천만원 준 걸로 하고 건물 5천만원 늘어난 걸로 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네, 못 찾고요.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다 그러면 차변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는 맞겠죠. 이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총계정 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주 기말 결산 시 계정번 원장 잔액을 차기의 2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를 겁나 마감한다. 차기 2월은 BS 항목들이죠. 자산부채 자본, 기부금, 비용 접대비 비용, 개발비 비용이죠. 무형자산. 자, 3번이고요.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가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실강을 할 때도 굉장히 뿌듯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를 때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분계 가르쳐주고 차변 대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계산도 하고 정답도 맞추고 나중에는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막 카톡으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인데요. 다음 주 기말 결산 시 계정명 원칙 잔액을 똑같네요. 차기 이관한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마감하는 거 BS 항목이죠. 광고 선점 B, 접대 B, 개발 B가 역시 같은 문제네요. 이거 기부금 위치만 다르고 둘 다 기출 문제인데 예. 출제위원분께서 문제를 내기 좀 귀찮을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니까. 네. 자,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자, 계정명이 있는데 분계 방식, 뭐 결산 시 계정 잔액. 잔액이라는 항상 자기 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집. 자, 급여는 비용이죠. 증가 시 차변이고요. 비용이니까 차변이 자기 집이죠. 맞고요. 소모품은 자산인데 감소 시 대변, 그죠? 자산 감소는 대변이고요. 결산 시 잔액이 왜 대변에 남아있냐, 미쳤냐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남아있어야 돼요. 매입 채무는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 시 대변 맞고요. 결산 시 잔액도 대변이고,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감소 시에는 대변이죠. 그리고 계정 잔액은 차변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거 특이적 문제예요. 네, 특이적 문제. 자, 기초잔액을 물어봤죠.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기초잔액이 겁나 뜨겠죠. 자, 바로 외상매입금. 자, 기초 밑에는 외상매입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외상매입금이 감소되는 거고요. 그 밑에는 마지막 외상매입금이 기말 잔액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일단은 기초잔액은 모르고요. 외상매입금 지급액.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갚았다라는 것이죠. 갚았다?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외상매입금, 즉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오케이. 기말 금액이 140만원. 자, 합계 금액 그냥 여기 써볼까요? 640 나온 김에 대변도 마찬가지로 640만원이 나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순매입액, 그 다음에 총매입액 이렇게 나와있죠. 자, 순이랑 총이랑 있는데 뭘 적어야 돼요? 자, 요거는 매입 차감 항목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 매입 차감 항목은 매입에서 차감하는 항목들이에요. 왜? 그만큼은 구입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매입 애누리다. 하자가 있어서 깎았죠. 자, 내가 1000만원어치를 샀는데 하자가 있어서 10만원어치 깎았어요. 그럼 내가 사온 거 얼마요? 990만원어치 돈을 주고 재고자산을 사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매입 가격이 그래서 990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만원어치 사왔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반품했어요. 매입 환출이죠. 10만원어치 반품했죠. 그럼 나는 얼마치 사온 거예요? 990만원. 그죠? 마지막 매입 할인. 자, 1000만원 이렇게 물건 사왔는데 물건에 문제는 없지만 내가 일찍 결제를 해주면서 야, 10만원만 깎아줘라. 그럼 내가 실제로 물건 매입할 때 얼마 준 거예요? 990만원이죠. 자, 얘네들은 매입 차감 항목이다 하면서 얘네들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매입했다면 내가 갚을 돈이 얼마예요? 990만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죠? 하자라든지 어떤 결제를 일찍 해준다든지 하면서 돈을 깎은 거기 때문에 10만원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외상매입금 총매입액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도 순매입액, 애누리 등등을 겁나 차감한 금액이 여기 늘어나는 순매입액이 400만원이 되겠다. 쭉. 그래서 640만원에서 요 증가된 400만원 겁나 패 죽이면은 자, 기초 금액이 원래 얼마 있었냐? 바로 240만원치가 있었다는 것을 반대로 이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결산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이제 재무회계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요거를 튼튼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왔는데 총 60개 강의 중에서 오늘 25번째였네요. 네. 그렇게까지 제목에게 몇 번 더 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이후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이후 상위 자격 시험, 뭐 전산 세무라든지 TAT, 뭐 재경관리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그런 시험에서도 매우 자신감 있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